네, 오늘은 제가 15년간 투자하면서 느낀 점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한 적도 많았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해서 후회되는 적이 훨씬 많았어요. 그런 경험을 공유드리고 싶고, 그때 알았다면 훨씬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점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부 8가지예요. 일찍 시작해야 한다. 일찍 시작해야 한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0번으로 표시했습니다. 일찍 투자하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해요, 투자는. 저는 20대 후반에 개인적으로 투자를 처음 시작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정말 늦게 시작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20대에 첫 취업을 했지만 종잣돈이 없다고 생각해서 전 투자를 거의 안 했어요. 하지만 그게 패착이었던 것 같고요. 어, 투자는 높은 언덕에서 눈덩이를 굴리는 것 같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덩어리는 언덕에서 내려갈수록 점점 더 커지잖아요. 그 복리의 효과라고 아시죠? 그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어, 어, 이자 수익이나 아니면 투자 수익이 계속해서 다시 재투자되면서 어, 1년에 한 6%만 수익이 나도 12년이면 2배로 원금이 커지거든요.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투자를 일찍 시작하는 자는 더 높은 언덕에서 눈덩이를 굴리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냅니다. 그게 바로 복리의 효과고요. 그래서 전 세계의 부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부자의 절대 다수는 노인들이에요. 대부분이 50대 이상이고 60대, 70대, 빠르면 40대 이 정도들이 부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인 워런 버핏 있잖아요. 워런 버핏이라는 유명한 분은 부자가 되는 비결은 나이를 먹는 것이라고 그런 농담을 하기도 했을 정도로 어, 나이가 들면서 복리 효과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 투자를 시작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한 가지 뭐냐면 인생의 커다란 기회는 사실은 몇 번 오지 않아요. 뭐 3번, 많으면 5번 정도 온다고 했을 때 그 큰 기회 때 큰 수익을 얻은 사람들이 한 단계 레벨업 하면서 계단식으로 부를 축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찍 시작할수록 이런 인생의 큰 기회를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투자를 망설이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종잣돈이 작다고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 한다고 저는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으로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분할 매수하는 거예요. 나눠서 왜 포트폴리오를 여러 뭐 계란을 하나의 그런 뭐 상자에 담지 마라 이런 말도 있지만 이거는 그거랑 좀 다른 건데 나눠서 매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투자에 감이 좋은 사람은 분명히 존재해요. 귀신같이 이런 사람들은 투자 시기를 감지합니다. 오를 것 같다라고 하면은 진짜 막 그때부터 막 오르기 시작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감이 좋은 사람조차도 투자 타이밍에 대해 항상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 투자 실패하시는 분들 보면 내가 오를 것 같아서 샀어요. 아니면 누가 오를 거라고 얘기를 해줘서 샀어요. 근데 샀는데 안 올라요. 떨어져, 오히려. 그러면 견디고 견디고 견디다가 결국에는 손절을 합니다. 대부분 팔아버려요. 못 견디고. 근데 이게 떨어지다가 결국에는 오를 수 있거든요. 네. 그 타이밍을 정확히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할 때는 나눠서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분할 매수. 팔 때도 분할 매도 하라는 거예요. 어떤 그래프가 막 떨어지고 있다가 변곡점이 올 수 있잖아요. 아니면 오르다가 변곡점이 다 떨어질 수 있잖아요. 이때 변곡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집중해서 분할 매수하거나 분할 매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오래 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투자에 실패하고 다시는 투자를 안 하게 됩니다. 어, 예를 들면 정확한 타이밍을 놓치더라도 분할 매수하면 살아날 수 있다는 게 10,000원에 내가 만약에 뭐 일부 매수를 했어요.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200만 원만 태워서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주식이 5%가 떠졌어. 그러면 또 200만 원 또 사는 거예요. 거기서 또 5% 떨어졌어. 만약에 9,000원이 됐어. 또 이제 200만 원 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언젠가 다시 10,000원이 되고 그 주식이 오를 주식이라면 나중에 11,000원, 12,000원이 되겠죠. 그러면 20%에서 30%씩의 각각의 수익이 모여서 나중에는 큰 수익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떨어질 때 오를 때 다 수익을 얻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팔 때도 마찬가지예요. 파는 게 사실 더 어렵잖아요. 파는 시기를 정확하게 모르겠으면 많이 올랐다고 생각이 들 때 또는 뉴스에서 너무 많이 올랐어요. 아니면 진짜 많이 올라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런 기사가 뜰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매도를 하면 됩니다. 적게는 분할 매수나 분할 매도할 때는 뭐 3번에서 4번으로 나눠서 하거나 많게는 뭐 5번, 6번, 7번으로 나눠서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투자의 실패 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과거에 많은 투자를 했지만 방향을 맞췄어. 오를 거라는 걸 맞췄지만 어,
떨어질 때 매도를 한 아픈 기억들이 많거든요. 한 번에 몰빵을 했다가 못 견디고 팔아버리는 거죠, 떨어질 때.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게 막 두 배가 되고 세 배가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게 너무 아까워요, 지금 생각하면.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은 실수하지 않도록 꼭 분할해서 매수 매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들은 사회초년생이나 돈이 없으신 분들은 사실은 뭐 이거 투자해서 뭐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경험을 쌓는 게 일단 중요해요. 그리고 적당한 레버리지를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하에서 레버리지를 쓰는 게 부자가 되시는 지름길입니다. 네. 특히 돈이 없을 때 개인적으로 저도 돈이 없는 시기에 빚만 1억이 있었는데 그때 2천만 원의 어떤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1억을 만들어서 빚을 다 갚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추가로 1억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그 1억의 투자 자금을 만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때 제가 물론 리스크를 잘 매니지해야 되겠지만 레버리지 상품을 이용했어요. 예. 하지만 이때도 레버리지를 쓸 때도 아까 말씀드렸던 1번 원칙 기억나시나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죠. 레버리지를 쓸 때도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원칙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레버리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투자 대상이 변동성이 큰지 작은지 이런 것도 꼭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 자체로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안 쓰고 투자해도 레버리지를 쓴 것과 같은 변동성이 큰 상품이거든요. 이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투자하시더라도 레버리지를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수에 주로 투자를 했어요. 뭐 코스피 지수, S&P 지수 이런 지수는 사실 다른 개별 주식에 비해서 안정적이고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쓰는 경우에 상당히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수 투자에 레버리지를 썼습니다. 뭐 지수 ETF나 뭐 지수 선물 같은 투자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부의 추월 차산을 타기 위해서는 레버리지의 기술이 꼭 필요하다. 그 다음으로는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는 먹을 게 없다. 남들 다 따라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국내 경제신문을 투자의 어떤 기준으로 삼지는 않는데 참고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신문에서 어느 종목이 뭐 엄청 올랐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때가 보통 꼭지예요. 나만 그 기사를 보는 게 아니죠. 수십만 명이 볼 텐데 그 기사를 보고 사람들이 사면 그때가 꼭지예요. 그때는 먼저 들어왔던 사람들은 다 팔고 나오겠죠. 다들 투자할 때 따라가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돈을 잃을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그래서 경제신문에 그런 기사가 나오면 오히려 이거를 오히려 매도를 해야 되나? 숏을 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반대로 하면 돈 벌 확률이 오히려 높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잖아요. 어, 다들 부정적으로 보는데 어떤 실버 라이닝이 있다. 예를 들어 작은 희망이 생기기 시작한다. 구름 사이에 햇볕이 비춘다. 이런 희망이 보일 때가 대박 기회입니다. 반대로 대부분 긍정적으로 봐. 다들 사고 있어. 그런데 살짝 균열 조짐이 보일 때, 그럴 때가 매도의 찬스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원칙은 확신이 있을 때 성공한다. 왜냐하면, 어, 확신이 없으면 조금밖에 투자를 못해요. 그리고 투자를 하더라도 조금만 내 확신이 흔들려 버리면 빠르게 팔아버립니다. 그러면은 투자를 길게 가져가지 못하고 투자 금액을 크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큰 베팅을 하지 못해요. 확신이 있으면 내가 큰 금액을 태워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도 분할 매수, 분할 매도는 해야겠지만, 그리고 확신이 있으면 어느 정도 변동성을 주더라도 모든 투자 상품은 변동성이 있잖아요. 가격이 올랐다 내려갔다 하면서 올라가요. 올라가더라도 그때 흔들리지 않고 나의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다만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확신을 다른 사람들이나 경제신문에서 얻으면 안 돼요. 스스로 분석하고 연구한 결과여야 합니다. 어.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는 먹을 게 없다. 다른 사람들이 다 확신하고 있다고 해서 나의 확신으로 연결되어서는 안 돼요. 어. 다른 사람들이 다 이게 좋다고 했어. 그래서 나도 확신을 얻었어. 그래서 투자했다? 그럼 투자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네, 알겠죠? 그리고 확신이 없으면 또 나쁜 게 있어요. 확신이 없으면 내가 투자해놓고 계속 하루 종일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쳐다본다고 올라가지 않죠. 내가 투자해놓고 하루 종일 호가창만 보고 있으면 내 인생 낭비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흔들릴 때 마음이 약해져서 빨리 매도하게 되는 것도 확신이 없을 때 단점입니다. 그 다음 원칙은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를 찾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찾아야 됩니다.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수십, 수백, 수천 가지일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시장의 어떤 내러티브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를 찾아야 돼요. 그 중요한 요소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맥을 짚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투자는 분석력과
상상력이 중요한데 상상력이라는 거는 미래에 어떻게 될지 결국 주가라는 것도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 때문에 주가가 오르거나 떨어지는 거잖아요. 인간에 대한 이해가 또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똑같은 뉴스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파악해야 돼요. 인간의 심리를 꿰뚫어야 돼요. 분석을 하되 사람들이 어떤 요소나 어떤 영향, 어떤 논리에 반응할지, 어떻게 반응할지를 꿰뚫어야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생각은 유연하게. 내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걸 항상 인정해야 돼요. 내가 확신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시장 상황이 변하거나 새로운 이슈가 터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은 생물과 같아서 계속해서 변화하거든요. 가격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심리도 같아요. 시시각각 변하잖아요. 아침에 드는 생각이 저녁까지 유지되네. 아침에 내가 막 행복했는데 저녁에 갑자기 우울해질 수도 있잖아요. 투자를 바라보는 사람의 심리도 똑같아요. 시장 상황과 사람들의 심리를 계속해서 파악하면서 생각을 유연하게 가져야 돼요. 나의 베팅이 틀렸다고 생각될 때는 경우에 따라 이거를 뒤집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빠른 판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의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기회는 항상 있다. 마지막인데요. 지나간 기회를 아쉬워하는 것만큼 투자에서 바보 같은 짓은 없어요. 새로운 기회는 항상 새롭게 등장하기 때문에 하나의 투자 대상만을 고집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작년에 뭘 하지 못했는데 이게 막 날아갔어. 아쉽긴 해요. 하지만 뒤를 돌아봐서는 안 돼요. 오히려 앞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 계속 찾아보면 새로운 기회가 계속해서 있다는 걸 발견하실 거예요. 그럼 거기 또 투자하시면 돼요. 여러 투자 대상을 그렇기 때문에 관찰하고 분석하고 매일마다 공부해야 되고요. 너무 올랐을 때는 매도하면 되고 너무 내렸을 때는 매수하고 되고 하면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사람들은 그리고 항상 치우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항상 몰려요. 그거를 이용하면 돼요. 시장은 결국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합리적으로 움직이거든요.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전혀 맞지 않아요. 사람들은 효율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지나친 치우침을 이용한다면 짧은 기회에도 짧은 기간에도 큰 기회를 잡을 수 있고 그리고 항상 기회가 생긴다. 사람들의 비합리성을 이용해라. 이게 마지막 저의 투자 원칙입니다. 네, 이상 잘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이런 투자 원칙들을 잘 유념하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